자, 이 시간은 64페이지 그 명사편의 B번의 4번, B의 4번부터 이제 또 시작해요. 자, 먼저 1번. 방금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self kindness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추상명사 강조하려면 이렇게 kindness itself. 이건 어순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all kindness 아니면 kindness itself. 그래서 1번은 어순을 바꿔야 되고, 다음에 2번 이것들은 누구의 신발입니까? 이렇게 these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사물과 관련이 되죠. this나 that으로 물어봤는데 이게 이제 this랑 that은 사람 사물을 다 가리키는 거니까 사물을 가리키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this나 that으로 물어보면 대답은 is로 해야 돼요. 그러면 this의 복수 these, that의 복수 those 이렇게 물어보면 역시 사물과 관련됐을 때 is의 복수 they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누구의 신발입니까? 그것들은 해서 they로 받는 게 맞아요. 그것들은 제인의 신발입니다. 여기서 제인즈는 소유 대명사예요. 제인의 것 이렇게. 그래서 2번은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맞는 문장은 2번. 다음에 3번. 아저씨는 2잔의 물을 그 파이를 만드는 혼합물에 2잔의 물을 부었다. 이러면 되거든요. 물 2잔 할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2 cups of water 이렇게. A cup of 요게 단위명사거든요. 그래서 2 cups of가 빠져서 틀려요. 다음에 4번 before 이하는 부사절이고요. 다음에 about the climate은 또 이제 부사 구 수식어가 되는 거고, 나는 약간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나가야죠. 근데 information은 정보라는 추상명사예요. 그러면 a few를 쓰면 안 되고 a little. 또 추상명사 셀 수 없는 명사는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쳐줘야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후에 관한 약간의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B번은 4번 정답이 2번. 다음에 이제 C번. C번은 이제부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C의 1번부터 이게 이제 수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거면서 또 무생물 소유격의 예외이기도 해요. 시간, 거리, 가격, 무게는 무생물이지만 소유격 만들 때 of를 사용하지 않고 어포스트로피 s 또는 s로 끝났으면 어포스트로피 사용한다. 요거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 돌을 던져서 닿을 거리 내. 그래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라는 표현으로 소유격을 써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수거처럼 외워야 돼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라는 뜻으로 within a stone's throw. 돌을 던져서 닿을 거리 이내. 그래서 1번은 그는 아주 가까운 데서 산다. 1번이 틀린 문장. 다음에 2번 10 minutes라고 나왔죠. 요게 바로 이제 10분간의 버스 승차 이 말이거든요. 요게 바로 시간의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10분 할 때 s로 끝난 복수명사죠. 그래서 어포스트로피만 붙인 거예요. 10분간의 버스 승차. 어부터 버스 라이드까지가 주어. 브로시 동사. 이것도 일종의 물주구문이에요. 10분간의 버스 승차는 나를 호수로 데리고 왔다. 그래서 10분간 버스를 타고 갔을 때 나는 호수에 왔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 3번. 당신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당신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room은 공간이나 여지라는 뜻일 때는 추상명사예요. 당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도 옳은 표현이고, 4번 my uncle's 소유격인데 뒤에 명사 없죠. 근데 아저씨라는 표현이 나왔죠. 여기서 at my uncle's 할 때 요 my uncle's가 바로 여기에 하우스나 오피스가 하우스나 샵이나 오피스 요게 생략된 거야. 이런 걸 독립소유격. 여기서 이제 내용상 아저씨의 집 하우스가 생략된 거예요. 하우스를 써도 맞고 안 써도 맞아요. 나는 어머니와 함께 아저씨 댁에 머무를 예정이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표현.
다음 그 소유격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암기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2번이에요. 2번에 1번. At one's fingers ends. 이게 뭐뭐에 정통한. 그리고 이제 동사는 have 동사를 사용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는 물리학에 정통하다. 물리학을 아주 잘 안다. 다음 peasantry. 요게 이제 농민, 평민이란 뜻인데 이 peasantry라는 게 바로 폴리스형 집합명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자꾸 풀어가면서 한 단어 한 단어 익숙해져 가면 되는 거예요. 폴리스형 집합명사는 특징이 캐틀형 집합명사랑 똑같아요. 단어 자체가 복수. 그런데 캐틀형과 차이점이 뭐냐면 폴리스형 집합명사는 반드시 덜을 붙여요. 그래서 덜을 붙였어. 근데 단어 자체가 복수라고 그랬죠? is가 아니라 a로 고쳐야지. 농민들은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4번 poultry. 요게 바로 캐틀형 집합명사예요. 캐틀형 집합명사. 캐틀형 집합명사는 똑같이 단어 자체가 복수. 그러니까 폴리스형과 캐틀형의 차이점은 폴리스형에는 덜을 붙여야 되고 캐틀형에는 덜을 안 붙이고 요 차이만 있는 거지 나머지는 용법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poultry는 뜻이 가금류란 뜻이니까 단어 잘 기억해 두고요. 요 4번의 내용은 좀 잘 기억을 해둬요. poultry는 고기와 알, 달걀, 알을 위해 길러지는 포울. 요것도 가금이란 뜻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가금들이다. 그래서 이제 포울트리라는 게 바로 가금류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요 파울이라는 단어도 조류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어법이 틀린 것은 2번이 정답. 그리고 1번은 3번은 좀 전에 했던 my uncle's. 요게 독립소유격. 여기서 하우스 생략된 거라는 거. 아까 그 지문이 똑같이 나온 거고. 자, 그래서 2번 정답은 2번이에요. 다음 3번. 1번.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은, 그러니까 최장수 동물은 토토이즈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토토이즈는 거북이란 뜻인데, 더나 어를 붙였을 때, 이렇게 보통 명사가 단수형으로 왔을 때, 집단 전체를 뜻하기도 해요. 거북이란 집단 전체는 최장수 동물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맞고 2번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가 고의로 그것을 했다. 이게 실제 시험 기출이에요. 고의로라고 할 때 on intention 이게 틀려요. on이 아니라 by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와 관련되는 거냐면 일종의 어휘 문제이기도 한데 전사 플러스 추상명사는 부사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수건데 그래서 전사에 초점을 맞춰서 암기하라는 게 바로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의로가 영어로 by intention 또는 on purpose.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간 헷갈려 버리면 on이라는 게 일단 이런 데서 이제 머리에 좀 남아 있으면 아 이것도 이렇게 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수거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되 여기에 해당되는 수거는 전사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리고 4번 take pains, pain에 s 붙였죠? 이게 또 분화 복수. pain에 s를 붙이면 노력이란 뜻으로 변해요. 그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한다. take pains가 노력하다. 그 다음에 4번 and 뒤에 더가 나왔죠? 그러니까 시인 한 사람과 음악가 한 사람, 두 사람이죠? 그래서 복수 취급한 거 맞고.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자, D번. D번 문제는 일단 해석보다는 무조건 분석부터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이시 주어, 그 다음에 이제 섣부르게 또 판단하지 말고 이시 가주어다, 뭐 비인칭 주어다, 강조구문의 이시다,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이제 관련되는 표현들이 나오면 그때 가서 적용하면 되고 그때 가서 따져보면 되고 일단은 주어, host가 동사, the company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10,000 요게 직접 목적어. 그 회사에서 $10,000의 비용이 들었다.
회사에게 $10,000의 비용이 들겠다. 그래서 완벽한 사형식 구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투부정사 나왔죠.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it은 가져올 수 있겠구나. to keep 이하가 진주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 이 keep은 또 우리가 뭐라 배웠냐면 공급동사라고 삼형식 동사라 배웠어요. 그래서 이 keep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그 다음에 with, 그 다음에 뒤가 B 이렇게. 이 keep A with B, A에게 B를 설치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A 부분에 it가 소유격이죠. 그러면 그것의 명사가 바로 home 이렇게 됐죠. 그러면 3,000평방피트가 이제 home을 수식을 해주죠. 그러면 명사 앞자리에 오는 요게 형용사 역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with 뒤에 모든 전선, 그리고 약 15개의 폰잭, 그리고 경보 시스템. 그래서 and가 연결하는 건 알람 시스템, 그 다음에 15개의 전화잭, 그리고 모든 전선. 요게 이제 and에 의해서 세 가지가 나열이 되고, 요게 이제 설치되는데 $10,000의 비용이 들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4번에 그 15 뒤에 or so 있죠. 이것은 뜻이 약이란 뜻이에요. about과 동의어예요. 근데 about을 쓰려면 숫자 앞에 써야 되고, or so는 숫자 뒤에다 쓴다. 요게 이제 특징. 그러니까 about으로 바꾸면 about 15 phone jacks. 약 15개의 전화잭. 이렇게 되면 돼요. 정답은 2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명사 앞자리는 형용사 자리. 형용사 자리에는 형용사는 복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fit이 불규칙 변화로 복수란 말이에요. fit을 foot으로 고쳐야 돼요. 자, 이렇게 외워놔요. 명사 앞자리는 반드시 단수 형태다. 형용사란 복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래서 1번 답은 2번. 자, 다음 2번. 맨 앞에 if라는 이제 종속 접속사. if로 문장이 시작이 되면 무조건 부사절이에요. 그게 쭉 가서 바로 January까지가 종속절. 그 다음에 I recommend 이하가 주절.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if절 속에 there가 유도부사. 그럼 주어는 1번이에요. a little money.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 수식하는 a little. 이렇게 money 수식. 약간의 돈이 남아있다면 in our budget in January. 우리의 버짓이 예산, 1월 예산에 남아있는 약간의 돈이 있다면 나는 추천을 한다. 뭐 할 걸 추천하냐면 buying 이야 할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buy의 목적어가 바로 furnitures까지. 우리의 사무실을 위한 약간의 추가 가구를 살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윤곽이며 의미는 나왔죠. some 뒤에 바로 furnitures, 요게 바로 이제 some additional furnitures가 동사 buy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근데 요 furniture는 집합적 물질명사라고 그래서 furniture는 물질명사 취급해야 돼요. 집합적 물질명사는 철자의 공통점들이 ry로 끝나는 것들이 많아요. machinery, stationery, weaponry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철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단어를 하나씩 외워야 되는데 furniture가 대표적인 집합적 물질명사. 집합적 물질명사는 물질명사 취급. 그래서 s를 못 붙여요. 그 다음에 some이 수식하는 건 맞아요. some은 수량이 다 되는 거니까 요 4번만 틀린 거예요. furnitures에서 s만 없애면 약간의 추가 가구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답은 4번. 다음 3번. 문장을 쭉 보면 요 2번에 has based 요 부분이 지금 동사예요. originally는 부사고 has based에서 현재 완료 형태로 동사. 그 다음에 여기 known부터 put까지 이렇게 measurement 수식, 또 of에서 measurement는 또 unit 수식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윤곽은 잡혔거든요. 1피트로 알려진 측정의 단위, 측정 단위 1피트. 우리 개념으로 뭐 1cm 또는 1m 이런 식의 그 미국이나 영국에서 사용하는 도량형이에요. 우리한테는 좀 익숙지는 않더라도 1피트로 알려진 측정 단위는 원래는 인간의 발,
평균 크기. 그러니까 이제 원시 시대에서 이제 쭉 이렇게 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편의를 위해서 도량형이라는 게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1m라는 그 개념은 언제 나왔고 1피트라는 개념은 언제 나왔냐? 그것의 유래를 잠깐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발의 평균 크기를 그냥 하나의 측정 도구로 삼자 해서 그것을 이제 1foot 또는 2feet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삼았다 이 말이거든요. 2번이 정답이에요. 뭐냐면 뭐뭐에 근거하다. 1피트라고 알려진 측정의 단위는 인간의 평균 발 크기에 근거를 두었다. 이렇게 나가서 뭐뭐에 근거를 두다가 be based on이에요. 베이스를 수동으로 쓴 be based on. A는 B에 근거를 두다.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베이스를 현재 완료식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has를 is로 고쳐요. 그러면 be based on 이렇게 연결돼서 정확하게 뭐뭇에 기초를 두다, 근거를 두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문제풀이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부분을 이렇게 틀리게 해놔버리면 처음에는 그 가닥을 못 잡아요. 도대체 어디가 틀렸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 근데 이렇게 문제를 자꾸 풀면서 경험이 쌓이면 뭔가 좀 잘못된 느낌들이 이렇게 이제 점점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나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3번 답은 이렇고 4번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답이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단순해져요. 4번 문장은 seems가 동사겠죠. seem에 s가 붙은 게 힌트고 뒤에 투부정사 온 것도 하나의 힌트고 always는 빈도부사고 그러면 these부터 fruit까지가 주어. 이러한 특정 종류의 과일은 to ripen, 저 4번의 ripen, 저건 익다란 뜻이에요. 익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답은 1번이에요. 이러한 특정 종류, 단수죠? 이러한 특정 종류의 과일. 그럼 과일 하나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these를 쓰면 안 되지. these 뒤에는 복수명사 와야 돼요. these가 아니라 this.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렇게 아주 단순한 문제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 5번 Tom and Bill's car. 그러면 일단 여기에만 집중을 하면 어퍼스트로피 S가 여기만 찍혔죠. 그러면 탐과 B를 하나로 보고 그리고 이제 어퍼스트로피 S를 붙인 거니까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차가 한 대예요. 탐과 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차 한 대. 만약에 차 두 대, 탐의 차, 빌의 차 따로따로 할 거라면 탐즈 앤드 빌즈 카 이렇게 써놓으면 탐의 차 한 대와 빌의 차 한 대 각자 소유를 나타내고 싶으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차 두 대가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쓰면 탐과 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차 한 대. 그러면 이제 이게 맞다고 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차 한 대가 다시 고장이 났어. 그러나 luckily 다행히도 they could be fixed 이렇게 돼 있죠. fix가 고치다거든요. 그러면 be fixed 이렇게 되면 고쳐지다. 그러면 뭐가 고쳐졌냐면 그것들이 고쳐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저기는 차가 한 대인데 여기는 they라고 복수로 받아버렸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걸 맞았다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 they가 Tom and B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들이 고쳐질 수 있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차를 고치는 거 아니에요. 차를 고친다. fix의 목적어가 바로 차일 거 아니에요. 차. 근데 차가 주어가 되면 fix는 수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they가 가리키는 건 차. 차가 복수란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틀리고 바로 이렇게 고쳐야 돼요. 탐의 차와 빌의 차 두 대가 다 고장이 난 거야. 그렇지만 다행히도 그 두 대 다가 고쳐질 수 있었다. 이렇게 가야 되니까 they에는 밑줄이 없죠. 그럼 이게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고쳐야지. 탐즈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이에요. 5번 답은 1번. 다음 6번 그 동사편 할 때 강조 많이 했던 표현들인데
이런 게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면 좀 공부가 됐다라는 느낌을 가질 거라고. It was advised that 이렇게 나왔죠? 이런 거 바로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어야 돼요. They advised 이런 식으로. 저 수동태하고 부정사 부분을 참고하면 저런 거 많이 배운 기억날 거예요. 셀룰러 폰, 휴대전화 말하는 거예요. 무선전화기. 무선전화기를 꺼놓을 것을, turn off는 끄다. 사람들에게 충고했다. 휴대폰을 꺼놓을 것을, during the duration of her performer. 요까지가 한 덩어리 말이라 치고, 여기서 이제 또 아주 중요한 게 나온 것이 여기에 충고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것을 수동태로 고친 게 이 모습이거든요. it은 가주어고 that이야가 진주어예요. 근데 어쨌거나 대절이 뒤에 나왔는데 앞에는 충고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러면 문법 문제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라고 그랬잖아. 잠깐 다시 들어봐요. 주장, 명령, 요구, 결정, 충고. 지금 나왔죠, 여기서. 이렇게 주장, 명령, 요구, 결정, 충고, 소망, 제안의 뜻을 가진 단어 뒤에 대시 이끄는 절이 오면 should를 쓰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동사 원형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B는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여기에는 should가 생략된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충고를 했다. 휴대폰을 꺼놓을 것을. 그 다음에 during the entire duration. duration은 기간. 전 기간 동안. 전체 기간 동안. during 뒤에는 특정 기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 기간 동안. 근데 그녀의 퍼포머. 이 퍼포머라는 건 연주자, 연기자란 뜻이거든요. 문맥상 이거지. 어떤 음악회 같은 걸 갔을 때 연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연주 기간 내에 공연 중에는 핸드폰을 꺼놓으십시오라는 표현이 바로 이거거든요. 휴대폰을 꺼놓을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공연 중에 이렇게 되죠. 4번에 이 퍼포머가 내용이 안 맞아요. 퍼포머가 아니라 퍼포먼스.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녀의 연주, 그녀의 공연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는 연주, 연기 이런 식의 뜻이거든요. 실행 이런 뜻으로. 그녀의 연주, 그녀가 연주하는 시간 내내 휴대폰을 꺼놓을 것을 충고했다. 그래서 같은 명사지만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틀려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명사편을 배우고 있으니까 명사편에 바로 이 문제를 실어 놓은 거야. 정답은 4번. 퍼포머라는 명사를 퍼포먼스로 고치세요. 자, 6번 답은 4번. 다음에 7번. 명사편은 이제 7번이 끝이에요. 자, 다음. 일단은 무조건 문장 분석부터 시작을 해요.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르면, 뭐뭇에 의해서, 뭐뭇에 따르면이라는 전치사. according as는 접속사, according to는 전치사. 그래서 뒤에 명사가 여기까지. 신문 광고에 따르면. 그리고 대어 다음에 appears 동사 나왔죠. 그러면 대어는 유도부사겠죠. 그럼 일형식 문장이니까 일단 to be 이하를 그냥 주어로 간주해버리면 돼요. 이랬던 것, 이러한 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To be a great need. 큰 수요가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 오늘날 큰 수요가 있다는 것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신문 광고에 따르면 4번 이하를 위한 커다란 수요, need가 이제 또 명사예요. 커다란 수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and 뒤로 가서 보니까 and 뒤에 science teacher라고 이제 과학 교사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economic 이렇게 나왔으니까 경제학 교수와 과학 교수 양쪽 다 학과명이 나와야죠. 경제학 교수, 과학 교수의 큰 수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이 경제학 교수도 많이 찾고 과학 선생님들도 많이 찾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economic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학과명하고 이렇게 대등하다 볼 수가 없는 거지. economic을 학과명으로 고쳐요. economics 이렇게. 경제학 교수 그리고 과학 교수의
대한 커다란 수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4번은 and로 대등해야 되는데 대등하지 않고, 그래서 바로 4번을 학과명으로 고쳐줘야 science하고 대등해서 뒤쪽에 teacher하고 연결되는 복합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번 답은 4번. 자, 명사편은 좀 지엽적으로 나오게 되면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처음에는 완벽하게 하는 건 힘들지만 조금씩 익숙해져 가면 뭐 집합적 물질 명사, 그 다음에 캐트리형 명사, 이런 것들이 이제 단어들이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복습을 해야 돼요. 지금 틀린 거 가지고 어렵다 할 것이 아니라 계속 집중을 하면서 풀다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이제 눈에 계속 들어올 테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력이 쌓이는 거고. 다음 단원이 관사인데, 관사도 굉장히 간단한 단원이거든요. 그리고 문항수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문항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역시 요 관사 파트도 우리 기본 문법 교재 문법 연습 문제 보면 또 간단한 이론들이 주관식처럼 문제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이거하고 좀 병행을 하면서 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관사 단원은 1시간에 그냥 바로 마무리하기로 해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어요.